자, 케이블 포슬 규정, 배선 규정 하고 그 다음에 포슬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은 이런 식이겠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블록별로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케이블 피복이 상하지 않게 포슬한다. 검사 기간의 규정에 따른 절로 굽힘부 랜딩 레디우스랍니다. 여러분 R값이 R값이 잘 나와야 됩니다. 케이블이 구겨지거나 데미지가 입으면은 안 됩니다. 곡률 반경, 루프 구간 이런 거 규정을 아주 잘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리젝트가 많이 납니다. 케이블 포슬은 검사기관의 규정과 도면에 준하여 파워와 컨트롤, IS 케이블을 분리하여 포슬한다. 간격은 얼마랬습니까? 50mm입니다. 50mm. 포슬 순서에 따라 포슬한다. 자, 치공구 사용할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케이블에 윈치를 걸어서 케이블을 당기다가 힘에 받치면은 그대로 스탑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케이블 피복이 다 벗겨지고 케이블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포슬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곡률 반경, 밴딩 레디우스입니다. 곡률 반경. 케이블 굴곡 곡률 반경은 케이블 굴곡 반경은 케이블을 구부려 곡선을 만들 경우 케이블의 중심선으로부터 굴곡부 안쪽 중심까지의 반지름을 값을 말한다. 어떤 거냐? 이게 잘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요겁니다. 요거 센터에서 요 구분해 가지고 요렇게 요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R값이랍니다. 센터에서 R값, 이 곡률 반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6D입니다. 6D. 케이블 두께 곱하기 6.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외경이 큰 거, 25mm가 넘는 거는 6D. 25mm 이하는 4D. 근데 보통 6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D. 6D. 우리 6D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케이블이 이리 되는데 바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와야 됩니다. 케이블이 요렇게 꺾이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요서 반지름에서 중심선을 딱 재어 가지고 딱 재면은 이거의 두께곱 반지름의 값 6D가 6D 값인 R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잴 때 1이 재는 겁니다. 케이블이 있고 요서 중심선을 딱 원집 그래가지고 요 반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긴 구간을 직선으로 포슬되는 케이블은 선박 운동 등에 의해 장력, 텐실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절로 중간중간에 케이블 외경에 최소 12배만큼은 케이블 루프를 주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여름철에 늘어나고 겨울철에 줄어드는 철의 특성 때문에 헐 스트레스가 있다고 제가
앞에 시간에 교육을 한번 했는데, 그래서 온데크의 파이프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배선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홀 스트레스, 텐션. 그래서 저걸 반드시 이런 식으로 줘야 됩니다. 요 사이에는 안에는 그렇게 익스펜션 포인트라 해가지고 케이블이 다 파이프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다가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장비, 비상부하, 비상라이팅, 중요 통신 시스템용 케이블은 엔진룸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엔진룸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엔진룸에 의해서, 엔진룸은 엔진 가동 때문에 화재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블이 데미지를 입으면 큰일 납니다. 배는 안전에 위험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통과되는 경우는 파이어 리지스턴트 타입의 케이블을 써야 됩니다. 아니면은 코파담이라 해가지고 별도의 케이블 루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엔진룸과 분리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현장에서 설계하는 건 아닙니다. 설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면을 보고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포설을 해야 됩니다. 포설할 때 이걸 잘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케이블이 이렇게 가는데 엔진룸을 피합니다. 여러분 보이죠? 엔진룸을 피해서 갑니다. 자, 갤리, 런드리, 카테고리 A 엔진룸, 하이 파이어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는 통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파이어 리지스턴트 타입을 사용해야 된다. 불이 잘 안 타는 그런 걸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런 데는 만약에 통과해야 된다면은 파이어 리지스턴트 타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중 루트를 사용하는 필수 시스템인 경우에는 포트와 스타보드로 분리하거나 서로 같은 구역을 지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포설해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요렇게 거주구에 브릿지까지 올라옵니다. 포트로 스타보드가 오른쪽, 별을 보는 오른쪽, 포트는 왼쪽이라 했습니다. 요래가지고 왜? 똑같은 케이블입니다. 똑같은 데로 갑니다. 운항장치입니다. 운항장치로 가는데 똑같이 가는데 만약에 문제가 한쪽에서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요 케이블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정에는 어떤 게 있는가 또 보겠습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이 규정을 모든 게 충족하고 케이블을 배선을 해야 됩니다. 스팀, 핫 오일, 뜨거운 기름, 그 다음에 우리 가스, 소비되는 열가스, 열원으로부터 피해서 포설해야 됩니다. 자, 본체가 설치되는 열원으로부터 평행하게 케이블이 포설된 경우는 열원과 100mm 이상 이격하고 교차되어 포설될 경우는 50mm 이상 이격합니다. 본체가 설치되지 않는 열원으로부터 평행하게 케이블 포설된 경우에는 300mm 이상 이격하고 교차되어 설치될 경우 100mm 이상 이격합니다. 잘 어림을 거쳐 하다 보면은 다 됩니다. 왜? 규정 안에 이걸 규정을 다 지켜야지 우리가 검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니멈 100mm 열론 파이프입니다. 인슐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파이프에 여기에 뭐 물이나 뜨거운 물이나 이런 게 지나갑니다. 기름이나 최소한 100mm 이상 떨어지가 있습니다. 케이블이.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블 수행 순서. 케이블 포설 규정 및 관련 도면들을 확인하여 케이블 포설 준비를 한다. 블록별로 적절히는
필요한 케이블을 적절한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규정을 준수해서 적절한 힘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양 끝단에 부착된 네임태그를 확인하여 지정 장소에 포설합니다. 요 케이블 태그에 보면은 타입, 그 다음 시작 장비와 끝 장비, 길이 등 정보 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스케줄 리스트, 파레트 리스트는 등, 그 다음에 케이블 웨이 어렌지, 그 다음에 설치 도면 등을 확인해가지고 전로에 포설합니다. 케이블은 파워 케이블부터 분기 전로로 포설한다. 반블록 상태에 말아놓은 케이블을 풀어서 장비까지 포설한다. 룰에 따라 곡률 방향은 최소 4배에서 8배, 그 다음에 고정한 케이블은 12배 이상으로 합니다. 요런 식입니다. 그렇죠? 굵은 케이블들은 아주 크게 루프를 줄였습니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호 케이블, IS 케이블, 제어 케이블은 50mm 이상 이식시킨다. 그 다음에 디플리케이트 시스템인 경우 이중 루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 공간을 거치지 않게 서로 다른 전로로 구성되어야 한다. 스티어링 기어 넘버 1, 2 케이블 다른 공간도 분리 포설해 포트 스타보드로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고전압 하이 볼테이지 케이블은 로우 볼테이지 저전압 케이블과 분리하여 포설한다. 긴 구간을 직선으로 포설되는 케이블은 중간중간에 케이블 외경에 최소 12배만큼의 루프를 준다. 아까 확인 다 했죠. 케이블이 전로 스포트 및 케이블 코밍에 간섭되는 부분이 없도록 작업한다. 자, 이 부분은 케이블은 분류수 케이블로 덮어줍니다. 여론부터 이결시켜주고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자, 이렇습니다.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실습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 철거하고 실습실에 있는 케이블 철거하고 배선하는 실습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오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끊어가겠습니다.